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 관계학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 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YMI 12. 대인관계 욕구 검사.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YMI의 12번째 강의로 대인관계 욕구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사람들은 기뻐 웃으면서 소와 양의 맛있는 고기를 즐기고 봄 동산에 올라 조망을 즐기는데 나만은 홀로 멍하게 텅 빈 가슴으로 평안하고 고요하게 있다. 세속적인 욕망은 낌새조차 보이지 않은 것이 마치 갓난아기가 웃을 줄도 모르는 것과 같다. 나른하고 고달파서 돌아갈 곳 없는 사람과도 같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욕망과 의욕이 넘치고 있건만 나는 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다. 내 마음은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과 같다. 아무런 분별도 분석도 하는 바 없이 흐리멍덩하다. 사람들은 사리에 밝고 빈틈없이 잘 살필 줄 아는데 나는 홀로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다. 사람들이 모두 쓸모가 있는데 나만은 홀로 완고하고 촌스럽다. 이것은 고대 중국의 현자 노자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전개한 독백입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고 서로를 통제하며 애정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성공과 행복은 뛰어난 대인관계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좌우되죠. 그런데 노자의 독백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으며 애정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정신의학적으로 우울장애나 적응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는 환자로도 보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고는 살아가지 못하죠. 누구나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슬로우는 욕구 5단계설에서 생존, 안전, 소속, 자존, 실현 욕구를 언급했습니다. 생존과 안전 욕구는 생물학적 욕구이고요. 소속과 자존 욕구는 심리사회적 욕구입니다. 실현 욕구는 영적 욕구이고요. 대인관계 욕구는 관계를 동기화하는 심리사회적 욕구입니다. 1958년 정신과 의사 슐츠는 소속, 통제 정서의 3차원적 대인관계 욕구를 구분했습니다. 그는 대인관계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대인관계 욕구 검사를 개발했습니다. 화이로비 검사라고 하는데요. 화이로비는 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Behavior의 약자입니다. 화이로비는 대인관계 욕구 검사입니다. 개인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지를 측정하는 심리 검사입니다. 모든 개인은 대인관계의 3가지 욕구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불편함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검사는 조직 내에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상담과 코칭, 리더십과 팀 빌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대인관계 욕구 검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인관계 욕구. 둘째, 대인관계 욕구 검사. 셋째, 대인관계 욕구 검사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대인관계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은 소속, 통제, 정서의 세 가지 대인관계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 통제, 정서는 대인관계 현상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충분한 행동 영역입니다. 소속 욕구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그룹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자 하는 욕구이고요. 소속, 참가, 관계, 참여, 관심, 주목 등으로 표현됩니다. 통제 욕구는 사람들 사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신이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자 하는 욕구이고요. 리더십, 권력, 책임, 영향, 권한, 의사결정 등으로 표현됩니다. 정서 욕구는 1대1의 정서적인 유대와 개인적인 따뜻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고자 하는 욕구이고요. 유대, 지지, 개방, 배려, 따뜻함, 공감 등으로 표현됩니다. 세 가지 대인관계 욕구는 욕구의 과소, 중간, 과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소속 욕구는 욕구 정도에 따라 고립적 태도, 원만한 태도, 과잉 사교적 태도로 나타납니다. 소속 욕구가 작을수록 사회적인 관계나 상황에 참여하는 것에 선택적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고요. 소속 욕구가 클수록 사회적인 관계나 상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선호합니다. 통제 욕구는 욕구 정도에 따라 굴복적 태도, 민주적 태도, 독재적 태도로 나타납니다. 통제 욕구가 작을수록 형식과 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상황을 선호하며 지시를 내리거나 지시를 받는 것 모두 선호하지 않고요. 통제 욕구가 클수록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상황을 선호합니다. 정서 욕구는 욕구 정도에 따라 회피적 태도, 친밀한 태도, 과잉 친밀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정서 욕구가 작을수록 보다 공식적이고 사무적인 관계를 선호하고요. 정서 욕구가 클수록 따뜻하고 친밀한 1대1 관계가 많은 것을 선호합니다. 대인관계 욕구 이론에서는 세 가지 대인관계 욕구 외에 두 가지 행동 차원을 전제합니다. 바로 표출 행동과 기대 행동입니다. 표출 행동은 자신의 욕구와 관련된 행동을 타인에게 직접 표출하는 행동입니다. 기대 행동은 자신의 욕구와 관련된 행동을 타인이 해주기를 바라는 행동입니다. 표출 행동이 기대 행동보다 클 때는 타인과의 관계 행동을 먼저 주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타인이 자신이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둡니다. 표출 행동과 기대 행동이 비슷할 때는 타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야 자신의 행동을 표현하는 편입니다. 기대 행동이 표출 행동보다 클 때는 타인이 먼저 주도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타인이 먼저 행동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편입니다. 대인관계 욕구는 소속, 통제, 정서의 세 가지 대인관계 욕구와 표출, 기대의 두 가지 행동 차원에 따라 모두 6개 개별 욕구로 나눕니다. 표출 소속 욕구는 소속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집단에 참여하고 소속되고자 노력하며 자신이 하는 활동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정도입니다. 표출 통제 욕구는 통제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들을 조직하고 지시하며 상황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도입니다. 표출 정서 욕구는 사랑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대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입니다. 기대 소속 욕구는 소속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나 그룹에 자신을 참여시켜 주기를 원하는 정도입니다. 기대 통제 욕구는 통제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명확한 지침이 규정된 상황에서 일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입니다.
기대 정서 욕구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친근함을 표현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정도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대인관계 욕구 검사입니다. 대인관계 욕구 검사는 개인에게 편안한 대인관계 욕구 기준치에 관한 수량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 결과는 6개 개별 욕구에 따라 6개의 숫자를 제공합니다. 각 개별 욕구는 0에서 9까지의 숫자로 채워집니다. 0은 욕구가 가장 낮은 상태이고 9는 욕구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소속 통제 정서의 3가지 대인관계 욕구는 2개 숫자의 합으로 산출되는데 0에서 18점으로 구성됩니다. 0은 욕구가 가장 낮은 상태이고 18은 욕구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표출 기대의 2가지 행동 차원은 3개 숫자의 합으로 산출되는데 0에서 27점으로 구성됩니다. 0은 욕구가 가장 낮은 상태이고 27은 욕구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는 6개의 숫자로 표현됩니다. 마치 전화번호와 유사하고요. 숫자 점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6개의 숫자가 나타내는 전체 상과 각 조합 쌍의 특성은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공식화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1, 2, 3, 7, 7, 7이라면 6가지 개별 욕구의 점수는 순서대로 1, 2, 3, 7, 7, 7입니다. 소속, 통제, 정서의 3가지 대인관계 욕구는 앞뒤 각 숫자의 합으로 산출됩니다. 그래서 소속 욕구는 1 더하기 7은 8, 통제 욕구는 2 더하기 7은 9, 정서 욕구는 3 더하기 7은 10입니다. 표출, 기대의 2가지 행동도 합으로 산출됩니다. 표출 행동은 앞 3개 숫자를 합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고 기대 행동은 뒤 3개 숫자를 합해서 7 더하기 7 더하기 7은 21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욕구 총합은 전체 숫자의 합으로 6 더하기 21은 27입니다. 대인관계 욕구 총합은 0에서 54점으로 구성됩니다. 0은 욕구가 가장 낮은 상태이고 54는 욕구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총합이 작을수록 소속, 통제, 정서 욕구와 관련된 대인관계 욕구가 강하지 않은 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고 관계를 맺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는 관심사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의사결정은 독립적인 편이며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오랫동안 알아온 소수의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총합이 클수록 소속, 통제, 정서 욕구와 관련하여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매우 즐기는 편입니다.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 모임에 자주 참석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는 편이고요. 따뜻하고 친밀한 1대1의 관계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번째 토픽은 대인관계 욕구 검사의 장점입니다. 첫째, 숫자에서 오는 묘미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욕구의 정도를 잘 반영해주고 있고 그것을 점수의 크기로 손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도 점수로 계산되죠. 그러나 최종 결과가 ISTJ형, ESTJ형 등으로 기술되어 오히려 성격 유형에 더 집착하여 그에 대한 대인관계 패턴을 연구하게 되고 점수 자체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인관계 욕구 검사는 욕구를 점수 자체로 표현하여 점수가 지니는 의미를 보다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점수는 잘하고 못한다라는 질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데요. 선택적, 상황적, 자주 많이라는 양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다고 해서 대인관계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점수가 낮다고 해서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둘째, 개인 내면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담과 심리치료에 활용했을 때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정상 여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과 비교해 상태가 좋고 나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인관계 욕구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 양식의 만족 여부를 보여주고 타인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MBTI가 영어라면 대인관계 욕구 검사는 독일어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 욕구 검사는 소속, 통제, 정서, 기대, 표출과 같은 대인관계와 관련 있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또한 일정한 규칙이 정해져 있어 처음에 공식을 익히는 것이 어렵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공식의 적용을 통해 대인관계 패턴에 대해 반복 가능하고 단순한 설명과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MBTI는 IE, SN, TF, JP의 8가지 심리 기능과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어져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 기능의 조합을 대인관계 패턴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어떠한 규칙과 공식이 없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설명과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두 사람 간의 조화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집단의 조화성이 다른 집단보다 높을수록 목표 성취도 다른 집단을 능가하고요.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 간의 조화성 정도에 따라 집단 분위기와 집단 활동의 효율성이 주로 결정됩니다. 조화성은 집단의 생산성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요인입니다. 일단 두 사람 간의 조화성을 명백히 하면 집단과 팀의 조화 가능성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화성은 다른 말로 역동이라고 합니다. 가족관계에서의 조화성은 가족 역동이라고 하고 직장 관계에서의 조화성은 집단 역동, 팀 역동이라고 합니다. 대인관계 욕구 검사는 가족 역동, 집단 역동, 팀 역동을 평가할 수 있는 탁월한 도구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경영학 교수 바다라코는 그의 저서 리딩 콰일러티에서 영웅적 리더에 대비되는 조용한 리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묵묵히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조용한 리더이다. 영웅적 리더는 대인관계 욕구 점수가 높은 사람이고 조용한 리더는 대인관계 욕구 점수가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다고 해서 대인관계 능력이 탁월한 것이 아니고 점수가 낮다고 해서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높은 대인관계 욕구 점수를 지향합니다. 합리적이고 분석적이며 밝고 이성적입니다. 외향적이며 발전과 성공을 중요시하고요. 영웅담과 같은 큰 이야기를 즐깁니다. 영웅적 리더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기 현대인의 특징은 낮은 대인관계 욕구 점수를 지향합니다. 비논리를 추구하고 혼몽하고 어둡고 감성적입니다. 연속성 없는 작은 이야기를 중요시하고요. 조용한 리더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리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소리 없이 고민하고 선택하며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리더. 유연하고 합리적이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리더. 조직과 동료 모두를 조율하며 차선을 찾아가는 리더입니다. 바다라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변화하고 혁신하는 참다운 리더는 대의 명분을 위해 역경을 딛고 정상에 올라선 주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영웅적인 리더가 아니라 실제로 하루하루 세상을 지탱하고 변화시키는 겸손과 상식을 지닌 조용한 리더이다. 노자는 대인관계 욕구가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조용한 리더죠. 노자는 자신의 독백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나는 바다처럼 안정되고 고요하다. 끝없이 흘러가는 메어있지 않은 배처럼 구속이 없다. 나는 홀로 남들과 달리 생명의 근원을 소중히 여긴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정돈하고 다시 존재의 관역을 명중시킵니다. 오늘날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변화는 영웅적 리더가 아닌 조용한 리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변화란 현재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번뜩이는 지혜를 찾고 현재 속에 숨겨진 우리의 미래 비전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통찰을 통하여 신선한 변화를 이룩하고 큰 깨달음을 통하여 궁극적 변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지함 선생은 토정 비결을 완성한 인생사와 대인관계의 마스터입니다. 그는 말년에 자신의 큰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게 4가지가 있다. 밖으로는 부자와 귀인이 되려는 것이고 안으로는 강하고 신령해지려는 것이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제일 부자요. 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귀함이다. 강한 것은 다투지 않는 것이 제일 강한 것이요. 신령한 것은 아는 것이 없는 것이 제일 신령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경에 있다. 욕심도 내지 않고 부자도 못 되는 것은 빈궁한 자요. 벼슬도 하지 않고 귀하지도 못한 자는 비천한 자다. 다투지 않으면서 강하지도 못한 것은 나약한 자요. 알지도 못하면서 신령하지도 못한 것은 어리석은 자다. 욕심도 내지 않고 능히 부하고 벼슬도 하지 않고 능히 귀하며 다투지 않고 능히 강하고 아는 게 하나도 없고도 능히 신령함을 대인이라 한다.